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전현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련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과거의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랜덤 채팅, 데이트 어플,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이제 뭐 조건 만나러 원한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로 굉장히 낮은 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의 성매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도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성매매를 했을 때는 합의 보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자신한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성년자인지 다 이야기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2차 성징이 맞춰지면은 성인의 키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정말 뭐 외모로 봤을 때는 성인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얘기했다고 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고, 아니 뭐 너무 어리어 보이던데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실제로 모르는데 맞다면 몰랐다고 해야죠. 경찰이 자꾸 거짓말을 유도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른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직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우리 지금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죠? 체포 과정에서 큰 반항을 뭐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사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는 게 정당방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2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찰 내지 수사관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정말 2000년대 초반에 홍모검사가 피해자를 두드러 패가지고 사실 폭행치사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에서 내지는 수사기관에서 두드러 패는 건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도 있어요. 지금 뭐 미성년자 성매매도 그렇고 뭐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이런 것들이 피의자 진술로서 자백이 없으면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엄청 유도신문을 해요. 도를 넘은 함정수사 같은 경우는 위법수사가 되잖아요. 그죠? 유도신문도 똑같아요. 그냥 당사자를 내고 앞에 앉혀놓고 뭐 10분 이상 부르면 사실 멘탈 나가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겠네요. 제가 아예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어. 어쨌든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범죄로 속해가지고 한 번만 저질러도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심지어 이런 사건은 경찰에 불려나가면 진짜 수백 수천 개의 유도신문으로 조짐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결정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풍년이면 가급적 네. 미성년자를 만나기보다는 다 커서 만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법이 미성년자를 과하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미성년자들의 결정권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처벌 범위는 또 무리하게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데 이게 성매매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서는 밥을 먹을 때 식사값을 내가 냈다, 술값을 내가 냈다 라는 것만으로 그냥 성매매를 인정하진 않거든요. 성매매의 대가가 직접적으로 주어져야지 보통 성매매를 인정해요.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한테 뭔가 베네핏을 준 거 거의 전부를 다 폭넓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인정해가지고 미성년자의 성관계 자유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이제 나라에서 성인이 미성년자하고 뭐 성관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